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제가 이제 대표로 여쭤보게 될 텐데요. 먼저 책을 쓰시게 된 집필 의도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,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이제 농대를 졸업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 자신부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과 또 이 일에 사명을 갖고 일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중간에 또 힘들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또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거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. 또 농업은 여기 이제 농업 농사를 직접 지신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.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. 10년 농사 지면 사실 10번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고 힘든데 그거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 좀 더 인내하는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이 분야에 35년째니까 지금 조금 알기도 하겠고 잘 모르기도 한 그런 상황이니까 좀 그런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. 어떤 감동이나 어떤 영향을 주기를 바라시고 쓰게 되어 있는데요. 어떤 것을 이제 영향을 주기를 바라시는지.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책 제목은 좀 달랐습니다. 책 제목은 피드백을 통한 농업지식화 뭐 이렇게 좀 고루한 제목이었는데 우리 이제 출판사와 협의하면서 미래 산업 이제 농업이다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앞으로 농업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농업 정책이 좀 안타깝게 단순하게 이제 농업이 희망이다, 뭐 좋다, 아니면 또 지금 스마트 농장 막 이런데 사실 이제 단계가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단계를 김경희 대표하고 같이 이번에 공유하면서 그것이 가인지 경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가치 경영, 인재 경영,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일반 경영에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했어요. 특히 가치 경영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리고 있는 농산물이고 또 그것이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또 이제 인재 경영으로 보면 농업인의 이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농촌에는 좋은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. 멘토로 삼을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농업인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농업에 있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로 농산물을 잘 팔았던 분들이 일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. 좀 밤늦게 전화가 와서 대표님 소울이 어렵습니까? 저희 고객이 서울에 많은데 농산물이 안 나가요.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그 이제 블로그 방이나 그 평상시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왜 안 될까라고 봤는데 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한두 명이 그 농업인들의 스타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도나도 이 직거래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귀농도 1년에 이제 뭐 그 정식 통계는 뭐 1년에 귀농 기촌이 4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도나도 귀농 기촌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건 어렵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. 네, 인재 경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느낌을 이제 갖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했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은요. 책을 쓰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있으시다면? 어제 이제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축하드립니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. 군대는 책이 안 필요할까? 그랬더니 필요하죠.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올해 9월에 제대인데 세계 여행을 간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
내가 100권 정도 보내줄 테니까 책 받고 거기 군대에서 좀 팔아라. 세계여행 보탬이 되라.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들의 그 얘기를 막 듣더니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요. 그래서 어제 즐거웠습니다. 아, 어제는 즐거우셨네요. 아니 그리고 이제 쓰면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5년째 됐는데요. 책을 쓰다가 뭐 책 쓴 여기 이제 우리 선배님도 몇 분 계신데 좀 부끄럽지만 정말 이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고요. 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해결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마치고 나서 한 4박 5일 동안 아내한테 좀 허락을 받고 제가 제주도에 혼자 서귀포에 있는 올레 여행자 숙소가 있어요. 거기 가서 4박 5일을 혼자 있었습니다.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혼자 외롭게 글 쓰러 내려갔는데 이게 글 쓴 경험, 이렇게 제가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철양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이러는데 내가 이게 왜 내려왔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첫째 날, 둘째 날 지난부터 이제 여기 이제 썼던 에피소드가 대부분 이제 그때 써졌는데요.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래서 글 쓰다가 혼자 뭐 울기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에서 다시 이제 그런 시간이 올까.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도 이제 가려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제 째려보더라고요. 같이 가자고.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좀 같이 가서 제가 좀 저를 뒤돌아보고 책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시간이 이제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힘들기도 했지만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이 책은 김준호 작가님에게, 작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김준호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이실까요? 이제 우리 김경민 대표가 아까도 인사 말씀을 했지만 책 나오는 첫날 이제 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김경민 저는 책을 못 받고 제가 그때 청도에서 강의 마치고 올라와서 김경민 대표가 제 책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막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책 붙들고 이제 책이 이제 도착한 걸 제가 저희 집에서 받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제 울기는커녕 바로 쓰러져가지고 바로 자고 그랬었는데요. 제 이제 분신이겠죠.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희망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것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? 그래서 좀 도구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이제 우리 경피미 우리 사장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농업인들과 이 경피미 사장님들과 잘 연결하고 또 좋은 이제 멘토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또 그래서 제가 이 분신을 또 우리 좋은 멘토분들이 농업인과 잘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행사 하시는 분인데 그 건물 전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빌딩에서 한쪽에서 여행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좀 수익이 됩니까?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그 여행 업계에 그 상품을 파는 이제 H 여행사였는데 이제 1340개 중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몇 등 하는 것 같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다는 건 자기가 등수가 높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 300등, 400등 막 이랬더니 100등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. 왜냐하면 그 빌딩에 이제 9층에 있었는데 그 빌딩에 사람도 왕래도 없고 그 빌딩의 위치가 지하철하고 한참 떨어진 곳이고요.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100등을 한다는 건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방법은 밥 먹고 나서 주위에 명함 돌리고 스티커 붙이고 전단지 붙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고루한 방법이고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이고 그거 누가 볼까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딱 왔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손님일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더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찾아주고 또 급하게 비자 하러 온 사람 또 뭐 여행 다 취소됐는데
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사람. 그래서 와서 이제 짜증내고 막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분들이 즐겁게 여행을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서 계속 이렇게 도움을 드렸더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객을 데리고 오고 가족들을 가보더라고요. 저도 이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여행을 좀 부탁한 적이 있는데 제게 좀 힘든 이렇게 급한 일정이 했는데 역시 왜 그렇게 백등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저 자신도 계속하면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누군가 한 가지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. 그래서 저도 영향력을 주고 또 만나는 분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동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책에서 전달되고 계속 이것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.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예. 저는 이제 책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성격이 막 직업상 강의하니까 이렇게 밝게 보이지 원래는 이제 제가 제일 힘든 자리는 우리 이제 송 소장님이야 뭐 거의 10년 가까이 뵀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여기 불편함이 없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하고 밥 먹으면 다 얹힙니다. 이게 제 성격이 이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홍보한다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낯뜨겁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책을 저도 이 책을 보고 너무 감사하게 잘 나왔고 또 귀하신 분들이 추천사 잘 써주셔서 뭐 우리 이인석 대표님 계신데 또 바쁘신데 이렇게 격려사도 추천사도 써주시고 격려사 해서 이분들한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농업이 이렇게 하나의 방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열심히 제가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으로 책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런 농업 부분이 책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그 부분이 긍정적이고 또 이것이 농업인들의 수고의 땀방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.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아까 1년에 10년에 10번의 밖에 안 한다고 하지만 그 한 번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.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상담을 한 번 했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을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명을 하는 거에 소중함 이런 부분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질문은 단촐했으나 대답이 너무나도 명대답이셔서 이제 한 강연을